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아주 흔한 골칫거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짜증 유발 현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미시적 물리학의 세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정교하고 놀라운 과학의 원리를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컵에 차를 조심조심 따르거나 생수병에서 물을 옮겨 담을 때 꼭 마지막 순간에 물이 야속하게 벽면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려서 식탁을 엉망으로 적셔버리는 일 말입니다. 진짜 아깝고 짜증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손재주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고 심지어 과학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매달려서 연구하는 물리적 현상이니까요. 자, 오늘 살펴볼 전체 흐름입니다. 차주전자 효과의 비밀부터 드리블링을 결정하는 요인들, 젖음성과 접촉각의 원리, 표면 에너지의 줄다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드리블링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원리부터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분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 차주전자 효과의 비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식탁 적시는 짜증나는 현상 말이죠? 놀랍게도 학계에서는 여기에 아주 근사한 공식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바로 차주전자 효과 또는 드리블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활활 따를 때는 얌전하던 액체가 속도가 살짝 줄어드는 순간 용기 바깥면을 타고 쪼르륵 흐르는 현상을 말하죠. 네, 이 일상적인 짜증 유발자가 무려 과학계의 당당한 연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얄미운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2010년 뒤에즈라는 연구팀이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맨 밑에 있는 액체의 점성 부분이에요. 보통 꿀이나 시럽처럼 끈적끈적한 액체일수록 표면에 잘 달라붙어서 차주전자 효과가 더 심할 것 같잖아요. 사실 아니요.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연구팀을 따르면 점성은 이 현상에 아무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거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작은 이탈각, 높은 젖음성, 그리고 느린 유속입니다. 진짜 범인 중 하나는 바로 주전자의 물리적인 형태, 조금 유식한 말로 곡률 반경입니다. 이 화면 왼쪽처럼 주둥이가 두툼하고 둥글둥글하면요, 물이 그 곡선을 너무 좋아해서 찰싹 달라붙은 채 부드럽게 감싸돌며 흐르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얇고 날카롭게 깎여 있죠? 이런 곳에서는 물이 미처 코너링을 못하고 가장자리에서 흉 하고 튕겨나가듯 이탈해버립니다. 여기에 따르는 속도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확실해집니다. 물을 콸콸콸 빠르게 따를 때는 액체가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힘, 즉 원심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탈각이 90도 가까이 팍 꺾이면서 물이 주둥이 곡면을 타고 흐를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챕터, 젖음성과 접촉각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전자 모양이나 속도처럼 눈에 보이는 요인들을 봤다면 이제 돋보기를 들이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뒤에즈 연구팀이 찾아낸 이 현상의 가장 끈질긴 흑막, 바로 젖음성입니다. 쉽게 말해 액체가 고체 표면에 얼마나 납작 엎드려서 쫙 퍼지려고 하느냐를 나타내는 성질이에요. 이 젖음성이 높으면 액체가 주전자 표면에 마치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물줄기의 발목을 꽉 잡고 드리블링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럼 표면이 액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젖음성을 어떻게 잴까요? 옛날에 토마스 영이라는 아주 똑똑한 과학자분이 명쾌한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고체인 주전자 표면, 액체인 물, 기체인 공기, 이 세 녀석이 딱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각도, 바로 접촉각을 보면 된다는 거죠. 접촉각이 작을수록 고체가 액체를 더 사랑해서 쫙 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뽀드득하게 잘 닦인 유리판 위에 물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리면요, 이 접촉각이 10도 이하로 훅 떨어집니다. 이건 물방울이 거의 바닥에 엎드려서 유리 표면에 쫙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유리를 너무 좋아해서 젖음성이 폭발하는 상태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각도가 150도 이상으로 무지무지 커진다면 어떨까요?
프라이팬에 코팅할 때 쓰는 테플론 같은 초소수성 표면이 딱 이렇습니다. 여기선 물이 표면에 쫙 퍼지기는커녕 나 여기 닿기 싫어 하면서 마치 유리 구슬처럼 몽글몽글하게 몸을 웅크려 버립니다. 접촉을 극도로 피하는 거죠. 네 번째, 표면 에너지의 줄다리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표면 위에서는 물이 쫙 퍼지고 어떤 데서는 구슬처럼 뭉치는 걸까요? 물리학의 아주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진짜 이유, 비밀은 바로 표면 에너지라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물질은 자기가 아닌 다른 물질이랑 닿을 때에 그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약간 짠돌이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게 표면 에너지죠. 한마디로 물방울과 주전자 표면이 만나는 바로 그 얇은 경계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표가 그 줄다리기 결과를 완벽하게 정리해줍니다. 고체와 액체가 만날 때 드는 에너지가 고체와 기체 만나는 것보다 덜 든다면 물은 아주 편안하게 표면에 쫙 퍼집니다. 접촉각도 90도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고체랑 액체 사이의 에너지가 너무 커버린다면 물은 닿는 면적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동그랗게 몸을 말아버립니다. 접촉각은 90도를 훌쩍 넘어가 버리죠. 이 미세하고 치열한 에너지 싸움이 물방울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접촉각이 90도 이하라서 물이랑 아주 친한 성질을 친수성, 90도에서 180도 사이라서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도가 150도를 넘어가서 아예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가 버리는 수준이 되면 초소수성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달게 되는 거고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드리블링을 예방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원심력, 곡률 반경, 접촉각, 표면 에너지, 이 멋진 과학 무기들을 가지고 주방의 평화를 위협하는 찻주전자 효과를 실전에서 박살내볼 시간입니다. 여기 100% 과학적으로 증명된 3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망설이지 말고 콸콸 빠르게 따르세요. 강력한 원심력으로 표면에 붙으려는 힘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둘째, 주둥이가 뭉툭한 거 말고 와인 따르개처럼 얇고 날카로운 걸 쓰세요. 물방울이 코너링을 못하고 그대로 이탈하게 말이죠. 그리고 셋째, 이게 완전 치트키인데요. 주둥이 끝부분을 아예 150도 이상의 초소수성 물질로 코팅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면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버리면 물이 아무리 주전자를 타고 흐르고 싶어도 그냥 방울방울 맺혀서 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완벽한 원천 차단이죠. 자, 오늘 우리는 식탁 위에서 물을 엎지르는 아주 작은 불편함에서 출발해 첨단 재료공학의 핵심 원리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작 찻주전자 끝에서 벌어지는 이 미시적인 표면 에너지 제어 기술을 세상 밖으로 꺼낸다면 어떨까요? 피가 절대 엉겨붙지 않는 인공혈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와이퍼가 전혀 필요 없는 자동차, 오염물질이 스스로 튕겨나가는 미래형 건축물까지. 우리 일상의 진짜 사소한 물리법칙 하나가 어쩌면 세상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차 한 잔 따르실 때는 오늘 이야기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